KTN 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오는 26일 김치 페스티벌을 통해 김치 알리기에 나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22개월 만에 복구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제29, 제30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 주 정부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틀랜타 한인회는 오는 26일 김치 페스티벌을 통해 김치 알리기에 나섭니다. 애틀랜타 한인회의 이국자 김치 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은 이번 행사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치 페스티벌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는 아주 K푸드로서 비빔밥, 김치 여러 가지가 지금 유명해지는데 이번에는 김치가 식물로서 발효한 음식으로서 건강상으로도 아주 유명해져서 김치의 날로 지금 세계적으로 선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월 22일 날 우리 주 조지아 브라이언 캠프가 김치의 날로 선포를 하고 그날 주 캐피탈 빌딩에서 우리한테 선포문을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특해서 이때다 생각하고 우리가 11월 26일 날 아틀란타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네, 저희 애틀란타 한인회에서는 김치 재료 한 가지를 가지고 22가지 효능을 낸다고 해서 11월 22일인데요. 저희는 토요일 날인 11월 26일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오는 26일 김치 페스티벌에 김치 명인들과 지역 향후회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풍성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김치가 한국 사람이 얼가 일종의 정신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이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가족, 가정, 교회, 단체, 여러 향후회 분들이 많이 참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기 회장은 11월 22일 김치의 날 선포와 관련해 주청사에서 열기로 한 축하 행사들이 주정부 일정 조정으로 인해 12월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는 김치 페스티벌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치가 좋아요. 많이 드세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생각만큼 가시적인 성과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한국 그리고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은 의장 성명을 제안할 것이며 안보리의 모든 동료들이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불법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으로 그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미국은 의장 성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위는 낮아졌지만 이번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회의를 연 건 올해만 10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나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8번째 ICBM 시험 발사와 6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대공 방어 임무를 맡은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현대화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이 북미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9일 헬리팩스 국제안보 포럼에서 캐나다 국방장관을 만나 북미 항공우주사령부의 현대화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과 캐나다가 창설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나 다른 위협을 주시하며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 구축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항공 시스템이 최신 장거리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지난 6월 향후 20년 걸쳐 386억 달러를 투입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방공 시스템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22개월 만에 계정을 복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복구 20여 분 만에 팔로우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에서 계속 활동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복구시켰습니다. 계정이 살아난 지 20분 만인 19일 오후 8시 42분에는 팔로우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 하루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설문조사를 24시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500만 명의 응답자 가운데 51.8%가 트럼프 복귀에 찬성했습니다. 참가자 중 멕시코 대통령과 헝가리 총리 등 일부 국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 복구는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후 계정 영구 정지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복귀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한때는 약 8,300만 명의 엄청난 팔로워 수를 자랑하는 계정이었습니다. 그의 트위터 글은 세계가 집중했고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6일 일어났던 의회 난입 사건을 두고 트위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제29 30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임하는 회장과 취임하는 회장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에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정훈 사무총장과 백현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 취임식에는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27개 한인회 전현직 회장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병일 직전 회장은 이 인사를 통해 임기 중 진행된 제40주년 동남부 한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활동이 미약했던 지역 한인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며 함께해준 제29대 임원들과 각 지역 한인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식순에 따라 연합회기가 홍승원 신임 회장에게 이양됐습니다. 홍승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인회 연합회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임기 중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역사 편찬과 장학 사업 그리고 공공참여와 K문화축제 사업을 통해 동남부 각 지역 축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박윤주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가장 모범적인 한인회 연합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성근 연합회 초대 회장의 영상 축사와 재미한국학교 동남부 지역협의회 선우인호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지역 교회 협의회와 한국 학교 등과 함께 유권자 등록과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이 취임식에는 애틀랜타 심포니아와 미 동남부 국악협회 관계자들이 각각 클래식과 국악을 통해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 소재 하이 뮤지엄에서는 사진작가 디아나 로슨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배준경 PD가 사진전을 다녀왔습니다. 미드타운에 위치한 하이뮤지엄에서 미국 사진가 디아나 로슨의 사진전이 진행 중입니다. 디아나 로슨은 뉴욕 출신 작가로 인물을 철저히 구성된 공간과 조명, 그리고 포즈에 대입한 촬영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는 그녀의 작품들에 내재된 세부적인 소품이나 공간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기획되어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Hi, my name is Maria Kelly, and I'm the Assistant Curator of Photography here at the High Museum of Art. I'm telling you a little bit about our newest exhibition, Dina Lawson, today. Dina Lawson covers 15 years of the artist's work, and it's the first museum survey of her photography. Dina Lawson is well known for investigating and challenging conventional representations of Black identities and bodies through her photography. What you'll see when you come into the space are large-scale images, mainly portraits, and even though they look kind of casual, maybe just drawn from life, documentary images, what she's actually doing is creating highly staged scenes where she's orchestrated everything that you see from the dress, the pose, to the scene around the people. And in this way, she's creating stories or portals into whole worlds that she's created. The works really have to be seen in person to fully get the experience, so I hope you can come and join us at the High and see the work for yourself before the show closes on February 19th. 하이뮤지엄은 이번 사진전이 그녀의 미술관 첫 개인 데뷔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스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흑인들의 일상을 재구성해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진전은 2023년 2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대형마트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변을 당한 한국항공사 승무원 A씨가 9살짜리 아이 브레이든 메디나 군을 보호하려다 다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건 직후 긴급 수송을 도왔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병원 외상 전문 간호사는 앞서 보도와 달리 A씨가 노숙자를 피해 도망치던 아이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가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호사는 또 당시 A씨가 본인은 괜찮으니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하라고 할 만큼 침착하고 용감해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폐에 손상이 가는 중상을 입은 A씨는 USC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다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고강도 방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 요원과 주민들 간의 충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손발을 묶고 무릎 꿇리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광저우시 하이주구에서 방역 요원들이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제압하는 영상이 트위터 등에 올라왔습니다. 과한 대처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공안당국은 여성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며 방역요원들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봉쇄 중인 하이주구에서는 지난 14일 봉쇄에 화가 난 군중이 바리케이드를 넘어뜨리고 거리 행진을 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